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날마다 혈자리가 조금 변동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멋있더라고요. 네. 빛이 내린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랜선 수의사 권기범입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의 대들보 우리 김영국 센터장님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현동물재활센터 김영국입니다. 예, 재활센터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여기 보이는 이게 뭔가요? 아, 이건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어떤 인증서죠? 굉장히 있어 보이고 좋아 네. 보이는데. 아, 수의 네. 침술사. 침술사. 예. 그래서 이거 어느 CVA 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치 인스티튜트에서 네. 받을 수 있고요. 네.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인증서입니다. 고생하셨어요. 박수.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뭐 한번 세미나 듣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자격증으로 보셔도 되고요. 네. 미국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한국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미국 수의사, 전 세계 수의사를 대상으로 뭐 최소 1년이고 보통 2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공부도 계속하고 연구 활동도 계속하고 뭔가 증명을 하고 이런 과정을 다 마쳤다는 인증이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하나의 미국에서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몸값이 올라가죠.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침을 과학적으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에도 마찬가지죠. 침이 제가 놓으면 저희 병원 침이 3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센터 형님이 놓으면 9만 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센터 형님이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건침 그냥 일반 네. 드라이 침이죠. 그냥 네. 일반 침만 놓고 우리 센터 형님은 여기 보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 이런 전기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자극들 이런 걸 넣고 침은 확실히 근데 사람을 좀 산다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 약간은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양의보다는 네네. 양의도 환자 맞춤 치료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의견이 다르니까 사람이나 강아지나 여러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침은 이제 더 심한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만든 게 저는 이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저도 언젠간 따고 싶은데 근데 그래서 어때요? 일단은 제가 CBA 자격을 지금 뭐 공부를 하고 이렇게 따게 된 계기도 뭐 침에 대해서 중위부터 중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검증된 프로그램이 현실 지금 뭐 지금까지는 아직은 없는 형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침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락에 대해서 1년 번호를 다 해놓고 똑같은 침을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맞게 해주고 그런 검증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고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슬개골 탈부 수술 후에 다리 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관절염 때문에 그렇죠. 십자인대는 굉장히 많고요. 관절염이 네네. 아예 질환의 원인이니까 치료가 안 되는데 수술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부가적인 통증 관리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데 그때 확실히 팀이 좀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네, 신경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먼저 그렇죠. 중은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네. 이런 기관까지 만들어서 뭔가 이런 검증된 치료를 하는데 이 표준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혈자리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침법 뭐 이게 다 다른데 네. 뭐 무슨 학파들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그러면 전부 다 이걸로 통일되어 있나요? 전부 다 이걸로 통일이 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표준화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나 혈자리를 똑같이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릎 관절염에서 대부분은 물론 환자 전반에 걸친 다른 것도 봐주는 차이가 있겠지만 무릎 관절염만 놓고 받으면 혈자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와, 이제 그런 부분은 참 물론 굉장히 환자에 따라서 뭐 시진, 맥진, 망진 여러 가지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그 아이의 컨디션에 따라서 뭐 날마다 혈자리가 조금 변동될 그렇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멋있더라고요. 빛이 내린다. 다 검사해보고 그날 혈자리가 조금씩 다른 걸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 그러면 무릎 안 좋아, 엉덩이 안 좋아, 어깨 안 좋아, 팔꿈치 안 좋아, 심장 안 좋아, 피부 안 좋아, 췌장 안 좋아, 콩팥 안 좋아 안 좋은 게 많은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 10살 넘은 그렇죠. 노령견에서. 네. 그러면 그 혈자리들 다 놓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더 달라지죠. 네. 그날 달라지고 그날 그때 보호자님께서 아이의 상태가 어땠는지 조금 더 불편해하더라. 아니면 요즘은 좀
일교차가 커서 기침도 많이 하더라. 아니면은 요즘 변이 좀 무르더라.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 침 치료를 하면 가장 이제 드라마틱하게 도움이 되거나 이렇게 되나요? 뭐 일단은 첫 번째는 뭐 침치료 다 아시겠지만 저희 한의원 가도 연로하신 할머님, 할아버님 많으시잖아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령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계 질환, 뭐 디스크 질환, 그리고 관절 질환 등 뭐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침 치료는 특히 노령견의 삶의 질을 급격하게 현저하게 올릴 수 있죠. 통증 관리, 약을 줄이는 이런 그쵸. 걸로. 그래서 과거에는 당연히 스테로이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약을 세게 써야 되는 게 아니야 했던 거를 우리 선생님 치료하시는 거 보면 스테로이드도 거의 안 쓰고 거의 약 없이 디스크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래서 노령견, 디스크, 관절염 이런 증상에서 염증과 통증을 같이 잡는 게 전기 자극은 원리는 뭐예요? 침 치료의 원리. 침치료의 원리는 혈자리에 통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통증에 대해서 통증 완화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원활하게 해줘서 아기의 삶을 조금 윤택하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죠. CV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 뉴로 트랜스미터를 이렇게 분비하는 거고, 한방 관점에서 보면 막힌 데를 뚫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길을 뚫어주고 길을 뚫어주는. 막힌 어혈을 근데 풀어주는. 저는 굉장히 신기하거든요.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그 침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뭘까요? 가장 큰 장점은 침습적이지 않다. 그렇죠. 아프잖아요. 침을 이렇게 찌르는데. 따끔? 아니, 살짝? 사실은 안 아파요. 진짜 안 아파요. 침 치료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아파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그리고 침을 맞는 중간에 막 자요, 아이들이. 그 얘기는 침 자체가 그렇게 통증은 없고 단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병증. 뭐 합병증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죠. 그죠. 침을 마셔서 갑자기 네. 뭐 잘못됐다든가. 네. 근데 제가 침을 놨을 때 몇몇 애들이 다리를 좀 더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루 이틀. 그렇죠. 그건 있을 수 명현 있습니다. 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네. 갑자기 막힌 데가 확 뚫리는, 아니면 뭐 신경 자극일 수도 있고. 여튼 근데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안 좋아졌던 적은. 그게 가장 침치료의 장점이고, 침치료 단점은 뭔가요? 자, 아니면 침치료 맞으면 안 되는 환자들. 가끔씩 우리 선생님께 침 맞으러 갔다 침 안 맞는 애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침 치료할 때 아이들이 받아줘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인데, 아이들이 너무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난 이 침 치료가 싫어 라고 하는 아이들은 저는 침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침 치료를 통해서 아이가 더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아이들, 뭐 경련이 뭐 계속 경련을 하고 있는 아이들, 근데 그런 아이들은 침 치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상황,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역효과 날 수 있어서 일단은 저는 항상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침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제가 꼭 우리 선생님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인 것 같아요. 안전. 그러니까 환자를 보고 침을 놓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나아지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죠. 신체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보고 얘가 오늘 침 맞을 기운이 아니다 그러면 침을 생략한다든가, 현재 증상이 너무 다른 아까 말씀하신 뭐 경련 발작 중이다 그러면 일단은 양약으로 그렇죠. 안정시켜 놓고 침치료를 하고, 이런 게 서두르지 않고 관리를 잘해주는 게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서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침치료 단점이 있잖아요. 비싸잖아요. 왜 이렇게 비싸죠? 미국도 그렇게 비싼가요? 미국은 훨씬 미국 훨씬 비싸요? 비싸죠. 미국 네. 침 한 번 맞는데 그러면 미국은 정말 10만 원 훨씬 넘어요? 미국은 교수님한테 말 한 번 걸면은 150분입니다. 말만 걸었는데. 네. 진짜 너무한다, 그죠? 그러니까 침 치료가 비용이 비싼데 국내에서도 침을 놓는 교수님들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20만 원 정도로 네. 알고 있고, 우리 센스 형님은 10만 원, 그 다음에 저는 건침만 해서 시간이 짧아서 3만 원이고, 우리 센스 형님께서는 또 침 놓으실 때 항상 환자들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침 던져놓고 끝이 아니라 그렇죠. 침 맞는 과정까지 환자를 다 같이 보고, 뭐 이런 전기 전침기에 이런 뭐 프리퀀시를 침을 하면서 아이의 반응도를 보고 보호자님한테 뭐 계속 상담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침 치료할 때 전기 자극을 뭐 오늘은 다른 혈자리를 썼는데 아이가 더 반응이 격하게 한다, 아니면은 더
더 오히려 수능도가 좋다 이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일단 그런 아이들에 있어서 진통제 사용을 조금 줄여가고 그 다음에 침 치료를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줄 수 있는 마사지 그리고 혈자리 자극 이런 걸 통해서 아기들이 내복약 복용을 조금만 줄여도 그리고 보호자님이 복용을 계속 시켜야 되는 안타까워하면서 복용을 시켜야 하는 그 수고를 조금만 줄여도 보호자님이 아기를 케어함에 있어서의 만족도 그리고 아이가 더 롱런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에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침 치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 침을 맞아서 뭐 크게 침 맞을 때 아파한다든가 침 맞고 나서 사실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비용이 없어지는 거고 귀한 시간이 없어지는 거지. 네. 뭐 아이가 건강이 더 악화되는 건 아니니까. 네. 저도 침 치료를 하지 이렇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 어디든 침 치료를 맞았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덜 아파하고 편안해하면 우리도 행복해져요. 보호자분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지고 다 수의사도 행복해지고 다 같이 행복해지는 방법이니까 통증 관리 뭐 염증 관리 이런 거는 네. 노령견, 노령묘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그 중에 방법이 하나가 침이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 침을 센터 형님께 오시면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혈자리를 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아이한테 가장 좋은 혈자리는 이 부분이니까 여기를 만져주세요. 여기를 자극해주세요. 이쪽 부분을 마사지해주세요. 이런 걸 알려드리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런 것까지 배워서 적용하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그럼 저희 혈자리 안내 이런 걸로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이한테 좋은 기본 혈자리, 네, 혈자리 진행을 또 보면 좋을 해볼게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우리 보호자님들도 행복한 가을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